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모멘텀이 내년, 내후년까지 한 3년 동안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PER이 아니라 PBR로 매매하는 시장이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이렇게 PBR을 보고 매매할 때가 훨씬 더 승률이 높습니다. 밑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지금 우리 PER 기준으로 우리 증시를 평가하는 분들 가운데는 뭐 이제 PER 13배 정도 평균 네.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그러니까 싸지는 않다 더 이상. 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참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형적인 반도체 기업은 사이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 경기 순환형 그런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은데 PER을 그러면 어떨 때 매수하고 어떨 때 매도해야 되냐면, 이익이 안 나올 때, 이익이 안 나오니까 주가 대비 이익이 적으니까 PER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반도체도 고포에 사서 이익이 왕창 나올 때 저포에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익을 가지고 PER로 우리나라 PER이 지금 12배, 13배니까 요런 얘기가 정확하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요. 그때도 우리나라의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면 PER이 아직까지도 높네? 지수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여전히 PER이 높아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그 평균 우리가 그냥 PER 안 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낮춰져 있는 실적,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익이 왕창 나왔을 때 그런 분들이 3,600, 3,800을 외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PER을 가지고 지금 12배, 11배인데 그 3,150에서도 PER이 12배였고 지금도 PER이 12배다. 이런 얘기에서 3,150에서도 계속 PER이 더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E가 그때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PER이 아니라 PBR로 매매하는 시장이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PBR 1.1에 사서 2.1, 그리고 하이닉스는 0.9에 사서 1.6, 이렇게 PBR을 보고 매매할 때가 훨씬 더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PBR로 이렇게 계산하셨을 때 그 정상화, 다른 나라가 됐든 아니면 우리 정상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룸이 있다고 보세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PBR로 봤을 때 이번에 3,300을 갔을 때요, 우리나라 PBR이 1.3 정도 갔고요. 2007년도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 PBR이 1.9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 1.9까지 가게 된 이유에는 당시에 우리나라 그 전체 상장사의 ROE가 막 10%가 넘어가고요.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중국 인프라 사이클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PER이 낮아지면서 계속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PBR이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 수준에서 이번에도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까? 그래서 저는 보기보다 제가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요? 네. 하도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안 좋을 때 저 사람 자꾸만 나와서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저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안전할 때 이제 매수를 하고, 조금만 이제 어깨 정도만 돼도 저는 이제 팔고 나올 정도로 좀 보수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이 PBR 1배가 얼마냐면요, 2,700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PBR 100까지는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지금 제롬 파월이 이번에 그랬거든요. 올해 3% 미만으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가면 2%대 볼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1년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 1년 안에 물가도 정상화되고 금리도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PBR 1배는 회복합니다.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00을 보고 2,500 밑에서는 여전히 10%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타이밍을 노리다가 2,700을 가잖아요. 그렇죠. 700을 가면 할 게 없어져요. 저 같은 사람은 야 2,700 넘어가면 고객 자금을 이번에는 이제 안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쌀 때 사는 게 참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2월이 됐든 3월이 초가 됐든 어쨌든 조정이 있으면 2,450 밑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2008년도 이후에 예. 중국의 그 사이클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 좋았던 경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중국의 그 리오프닝에 대한 그 수혜 이걸 우리가 낙수 효과를 좀 크게 받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관련된 리오프닝주들이 좀 올랐고 네. 근데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전무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리오프닝 주식이 거의 3년 동안 양치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미국하고 유럽은 리오프닝이 되고 우리도 조금 늦게 마스크도 풀리고 했지만 중국이 작년에 너무 늦게까지 방역을 강화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커들이 2019년만 하더라도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 보복이 있기 전 2016년도에는 800만 명이었고요. 그렇게 엄청난 중국 요커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상점부터 해서 무슨 스키장, 뭐 카지노 다 휩쓸고 다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몇 명 들어왔는지 아세요? 중국 요커들이 별로 안 왔을 것 같아요. 600만 명에 10%면 6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23만 명 정도 들어왔다고요. 와, 그러면 진짜 안 왔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호텔들 많이 망했잖아요. 예, 강남에 반포 거기 보면 이제 팔레스 호텔도 없어지고 이제 다시 뭐 아파트 짓는다 그러고. 그래요? 예, 다 밀어서 없어졌어요. 회사가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었어가지고 예. 자주 그 커피숍 이용했었는데. 그 지금 호텔 뭐 많이 이제 망했는데 2015년, 16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아예 건물을 호텔로 막 바꾸고 그랬죠. 예, 리모델링 한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커들이 과연 안 돌아올까? 예, 저는 어떤 근거로 이번에는 안 돌아온다고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일본 관광 엄청나게 가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반일 감정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밉지만 간다. 네, 반일 감정 요만큼도 안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싸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요커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안 올까? 뭐 우리나라랑 또 뭐 일본 정도의 관계도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한류 스타들이 그동안에 3년 동안에 훨씬 더 세계적으로 강해졌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해에 이제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올해 예상치를 내년 예상치를 300만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300만 정도 들어오고 내년에는 2019년도에 600만 명이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제 서로 이렇게 뭐 PCR 검사 이렇게 다 없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600이 아니라 800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중국 그 이번에 차이나 모멘텀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면 사이클과 관련된 뭐 화학, 철강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게 네. 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고. 네. 근데 이번에는 그쪽보다는 이런 직접적인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이런 것이 네. 우리에게 더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입사했던 94년 8월 달에도 1994년이에요. 그때도 차이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1993년도에 짱쩌민이라고 강택민, 네. 짱쩌민 주석이 이제 중국의 주석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첫 해, 두 번째 해는
이 공격적으로 경제 드라이브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93년, 94년, 95년 초까지 화학주들이 엄청 올랐었고요. 그리고 2003년, 4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세계적인 공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동량도 늘어나면서 배가 필요하니까요. 그때 우리나라 조선 엄청나게 올랐었죠. 거의 현대 미포조선 이런 것들이 거의 17배 이상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때 기억에 그 신문 기사에 그 직원이 계속 사모았는데 뭐 200억이 됐네, 100억이 됐네, 뭐 네. 그런 신문 기사 막 인터뷰 기사 나오고 그랬었죠. 예.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 뭐 이런 데 다니는 그 친구가 아, 도대체 우리 회사 주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직원들조차도 당황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중국 인프라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제가 보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철강 화학이 거의 다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3년이 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의 주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떤 중후장대 산업의 사이클이 있었느냐? 없었죠. 네. 오히려 2013, 14, 15년도에는 우리나라 조선 건설들이 박살이 났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박살이 났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왔다 갔다 박스피였거든요. 조선주들이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 해외 플랜트 만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95%가 납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예. 폭락했네요. GS 건설 저기 홍대 근처에 예전에 사무실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거기 이름이 뭐였죠? 합정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인가 뭐 그런 GS 건설에서 지은 거기 미분양이 80%였고요. 아, 그래요. 예, GS 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부가 전부 적자가 나다 보니까 GS 건설도 야 저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중후장대 산업이 박살이 날 때 오리온 그리고 카지노 뭐 KTNG 같은 뭐 면세에서 파는 그리고 호텔 신라 중국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이 그 중후장대 산업이 박살이 나는 거에 반해서 오히려 얘네들이 뭐 주가가 7배, 10배씩 올라가면서 엄청난 중국 소비 사이클이 왔었습니다. 화장품도 그때 그랬죠. 그때 화장품이 뭐 완전히 날라가고 아모레퍼시픽이 떼돈을 벌다 보니까 여기 용산에다가 이제 사옥도 짓고 네,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2023년도에 저는 분명히 차이나 모멘텀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차이나 모멘텀은 중후장대 산업, 석유화학이나 이런 거에서 올까 아니면 또 소비에서 올까라고 보면 소비에서 온다라고 소비에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소비에서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과거의 소비 트렌드를 봤더니 2010년 전까지는 중국의 이제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이마트에서 옛날에 팔았던 뭐 7,000원짜리 면티 파는 베이직 이런 옷들 그리고 미샤 화장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렸었다면 2015년 전후를 지나가면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설화수 막 10만 원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고급 제품 브랜드들. 네, LG 생활건강의 후 막 이런 거 소득 수준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상해나 꽝조만 하더라도 중국의 1인당 그 GDP가 뭐 거의 뭐 한 10,000불일 때 상해나 꽝조는 35,000불 이러거든요. 아, 완전히 그냥 선진국이에요. 거기는. 그러네요. 예, 그런 소비자가 1억 명이나 됩니다. 이 머리 숫자에는 당할 수가 없네. 그런 1억 명이 바로 우리나라 옆에서 한국 화장품 이게 좋아 하면서 고급 화장품을 막 이제 사다 보니까 그런 약간 고급 화장품에서 이제 모멘텀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번에 보실 때 너무 이제 저가 우리나라에서 저가 제품에서 중국 소비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약간 고가 제품에서 중국의 부자들이 어떤 제품을 사는지 그 부분을 올해 내내 저희는 2015년도에도 저희 직원들을 계속 면세점을 보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 회사에 이제 중국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힌덴버그 그 리서치 그 예. 공매도 하는데 거기가 그런다며 회사 앞에 가가지고 카운터까지 다 예, 그런다고 실- 하는데 실제 현장 조사를 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 공매도는 하지 않고요. 그냥 소비자들이 뭘 많이 사는가 해서 그렇죠. 계속 그 신라호텔에 면세점에 보내서 어떤 화장품 사는지 보고 오라고 네, 그렇게 하고
저 중국에 보면 이제 뭐 징동닷컴도 있고 알리바바에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실제로 들어가서 화장품이 얼마 만에 완판되는지 그 완판되는 개수까지 저희가 이제 다 체크하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모멘텀이 내후년까지 한 3년 동안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화학주 이제 좀 올라갈 거야. 이제 좀 뭐 보통 기대하는 게 3월 양해 끝나고 나서 경기 부양 본격적으로 나오면 네. 화학주, 철강주 좀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보다는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 화학 쪽도 사실은 조금 좋게는 봅니다. 이번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원재료비가 이제 확 떨어지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원재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품 스프레드가 마진이 안 좋았고 오히려 정유사들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역전이 되기 때문에 화학주 쪽도 약간의 상승은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20% 30%짜리를 먹으러 들어갈 거냐 200% 300%짜리를 먹으러 들어갈 거냐는 차이에서는 소비주 쪽에서 200~300%짜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말씀처럼 뭐 진짜 현장 조사가 됐든 네. 그들의 패턴을 자꾸 조사하면서 답을 찾아야겠군요. 네. 네.